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유럽권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로 인한 우려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주요 우려의 목소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전략은 변함은 없고요. 유럽 그외 극우 정당이 의석수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정당들이 지금 다 다수를 차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려가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 전망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좋을 땐 또 상향되고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고요. 지금 2분기까지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고 어닝 쇼크도 그래서 많은 겁니다. 이게 항상 맞지 않아. 잘 틀려요. 그게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주관이 상당히 좀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애널리스트 회사 입장,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포지션, 의도,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한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보시고자 하신다면은 한 군데만 보시지 말고 여러 증권사를 두루두루 다 보십시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리포트만 보고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만 해도 증권사 대부분이 양극재 기업들이 3년치 실적을 땡겼다, 밸류 땡겼다 해서 앞으로 2022년 기준으로 3년 양극재 박스권 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1년도 못 가고 신고가 뚫고 지금 갔고요. 양극재 기업들 주가 많이 빠졌어도 2022년보다는 주가 다 위치가 높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22년도에 2차 전지에 눌렀던 대표적인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중국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국내 K배터리 양극재 기업이 중국의 양극재 기업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 막 급락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2022년 당시고. 네. 근데 지금은 더 높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5에서 2026년도 정도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그런 실적들이 유지가 됐었으면 주가가 빠지지 않았겠지만은 다 깨졌다 보니까, 실적이 좀 깨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그만큼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해 3분기부터 어닝 쇼크가 나타나서 지금 지난해 4분기까지 좀 이어졌고, 올해 2분기도 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번에 수출 데이터의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니까 약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NCA가 수출량이 전월 대비해서 43.2% 정도 네. 반등이 나와서 올해 2월 이후 최고 수출량을 기록을 했거든요. 업계 얘기가 에코프로 BM이 실적 바닥을 지나서 지금 증익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소재 업체들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 SDI 장기 물량 공급 계약이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A 쪽의 수출 반등이 좀 눈에 띄어서 좀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는 아직은 회복이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동월 대비해서도 실적이 증익 구간에 들어갈 때는 본격적인 반등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나 리튬 관련 기업들은 일단은 이거는 실적에 민감하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주가를 정당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력으로 증빙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고, 반면에 이제 지금 실적이 민감한 양극재 리튬 기업보다도 다른 소재들은 좀 덜 민감해요. 왜냐하면 주가 위치가 신고가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전에 기업들도 2,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박이라든가 다른 소재 업체들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2025년도, 26년도의 성장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투트랙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적이 덜 민감한 기업들, 스몰캡 중에서 실적이 덜 민감한 기업들에 같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액이라든가 리튬이온, 그리고 동박, 이런 양극재 외의 2차적인 소재 업체들은
당장의 실적보다 2025에서 2027년 정도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리튬 쪽의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쪽의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SS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SS에 대한 전망 뭐 긍정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군들 AS의 것들도 좀 있어서요. 5월경부터 말씀 주신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첨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 유럽이 거의 ESS 위주로 좀 전시됐고요. 네. 그 ESS 유럽이랑 같이 개최됐기 때문에 ESS 중심으로 얘기가 된 건데 2030년까지 ESS 시장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고용량 LFP 그 배터리를 활용한 그 LFP 셀을 활용한 ESS 공급망을 공개를 했고 삼성 SDI는 NCA와 LFP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하면서 삼성 배터리 박스 SBB라는 그걸 공개를 했고요.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그 LFP에서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얇으면서 그 LFP로 가게 되면 동박이 더 얇아지게 되기 때문에 얇으면서 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이엔드 동박의 요구가 더 클 수밖에 없고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쪽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하나솔루션은 이제 큐셀 사업부에서 글로벌 그 최대 ESS 프로젝트 EPC를 담당한다는 요를 소개를 했고 지금 그 ESS 시장은 앞으로 북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대규모 ESS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유럽도 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ESS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시에서는 글로벌 ESS 시장이 202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6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배터리 시장에서는 그 전기차 다음으로 ESS 시장에서의 그 우리의 성장이 축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북미 쪽에서의 그 빠른 성장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향후에 이제 북미에서 생산되는 ESS 배터리가 중국산을 다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2026년부터 본격화될 건데 그 북미 그 ESS용 그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중심이 되겠죠.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전해가 여기 들어가는 그 LiPX6라는 PF6라는 그 6불화 소속 여기 전해 질염 아니면 리튬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가 가장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3원기 배터리에서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3원기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에서는 전해액이 한 50에서 70%더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3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에서 들어가는 그 전해액 단가, 그 전해액 중에서 전해액의 단가의 대략 한 40%가 이제 그 리튬염인데 그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에서는 전해액 단가도 낮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 리튬염의 단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해액은 3원계보다 그 LFP가 더 가격이 낮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단가는 리튬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ESS용 시장에서 그 LFP의 그 배터리의 성장했을 때 가장 최대 수혜되는 섹터는 그 리튬염, LiPF6 요 리튬염 쪽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 관련 종목들을 이제 제가 그 해당 회사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집중적으로 그 사모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덕산토코피아가 지난주에 그 센트럴 글라스 쪽에 그 공급 계약 6만 톤에 대한 공급 계약에 들어갔는데 이거 뉴스상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6만 톤 전액 다 그 독점으로 공급이 되고 추가 6만 톤도 증설하는 거는 이제 다른 고객사 한 3군데 정도 더 지금 논의가 중에 있어서 한 12만 톤 캐파가 이제 향후엔 다 고객사 그 활용이 다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덕산테코피아는 요 그 전액 캐파 12만 톤 외에 이제 그 바이오 중간체 납품과 그리고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본사가 지금 전액 첨가제 사업을 올해부터 하거든요. 요거랑 그래서 요런 그 사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같이 잘 계산하셔서 보시겠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가 19,000원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만 원대도 계속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막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유 잘 하시고 뭐
이렇게 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뭐 심하게 조정 받으면 모를까 지금에서는 보유 정도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 롯데 에너지 모티리얼즈는 아까 제가 그 LFP 관련 수혜로 말씀드렸으니까 네.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PNT가 저희가 목표가 돌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미래에셋에서 목표가를 82,000원인가 또 상향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도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정 구간인데 그래서 매수보다도 이제 보유해서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정고점 미래에셋 증권 목표가가 82,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반등 나오면은 다시 그때 좀 차익하신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SKC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동박보드도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회사에서 2027년까지 매출 10조 원 그 동박과 유리기판에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그 뉴스에 나온 거고요. 그 친환경 소재까지 합쳐서 2027년 매출 11조 달성을 목표를 했고 25년도 매출 목표를 7조 9천억을 계획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 추정하는 것과 너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이제 결국엔 유리기판이 올해 양산이 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좀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건 좀 일단은 좀 회사의 목표가 굉장히 크다. 그 시장에서 보는 거랑 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미래에셋에서 이진호 연구원이 얘기한 게 그 글래스 기판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 반영해서 반도체 소재 밸류에이션에 50% 프리미엄을 줬다고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텔이 글래스 기판의 상업 목표 시점이 2030년인데 비해 SKC는 2025년을 상용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좀 그런 것들은 보시고 그래서 SKC는 동박보다도 유리기판의 모멘텀이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부해 보실 게 유리판 관련돼서는 펜토초 레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유리기판을 이제 절삭을 할 때는 이게 분진 같은 게 발생해서 CMP 패드를 갈아야 되는데 그 펜토초 레이저를 하게 되면 이게 녹이는 방식이어가지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리기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좀 알려져서 그거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둘러싸고 있는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다 전해주셨어요. 잘 파악하시면서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튬염에 대한 강조도 전달받았네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이 포스코 인터입니다. 포스코 인터가 요즘 영일만 이슈로 굉장히 또 핫한 상황인데 이 종목을 관심주로 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첫 전략회의에서 이제 참여 업체들이 막 급등을 좀 했었고 그리고 지난 19일에 그 김동서 한국석유공사 사장 같은 경우도 요거 좀 사업 설명서 발송 전인데도 불구하고 5개의 글로벌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 봐서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20%니까 5개를 뚫으면 하나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는데 20%면은 5개를 뚫으면은 그 하나 성공할 확률이 67%니까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뚫으면 뚫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고 뭐 중국은 뭐 400개도 뚫었다고 하는데 우리 5개 못 뚫을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해양 업스트림 개발 능력이 가장 검증된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과거 동해 1, 2가스전 탐사 개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순 지분출 제외한 그 해상 가스전 탐사 개발 생산 판매 경험을 경험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요거 말고도 동사가 이제 그 구동모터코어 쪽에 폴란드 공장을 착공을 했는데 내년 중순에 완공되고 내년 하반기에 본격 생산이 되거든요. 요게 고객사가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래서 구동모터코어에 대해서 현대기아차에 들어갈 물량이 103만 대 정도 폴란드 공장 생산되고 폴란드 공장에서만 2030년까지 연간 120만 대 정도의 구동 모터코어가 생산을 체제를 갖출 건데 이제 그러면 공장이 지금 한국의 포항과 천안에 있고요. 멕시코, 인도, 폴란드까지 이제 국내에 걸쳐서 공장을 갖고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증권사 보고가 있었고요. 또 4분기 전체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쭉 다 보니까 4분기부터 증익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 실적이 이제 크게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이제 최근에 2년 동안의 기저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당장은 증익 구간에 바로 들어가는 않지만 건조하는 정도로 보시겠고요. 25년도 실적 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있고요. 6월달에 리포트가 3개 나왔는데 목표가 보니까 신한투자에서 17,000원, 흥국에서 9만 원, 하이투자증권에서 94,000원 나와서 저는 하이투자증권 94,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주셨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둘러싸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세 역시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